Everybody get up. Everybody get up.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늘연두팀의 전주연. 이연주입니다. 이별의 아픔 속에서만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된다. 이것이 오늘의 명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글날이 지나셨는데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전주연 씨는요? 저는 한글날 때 되게 재밌었어요. 저 그 청계천 주변에 있는 그 교보문고를 갔었는데 네. 그 학교에서 그 독후감 쓰기 하잖아요. 그거 사라고 갔는데 그거 안 사고 이게 다른 길로 샜어요. 연주 씨는요? 저도 예전에 교보문고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아쉽게도 이번 한글날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차도 너무 막히고 교보문고 쪽에 가는 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이번에 친구들이랑 영화관 가고 그랬어요. 영어 뭐 보셨어요? 메이즈 러너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메이즈 러너라고 어떤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가 미로 밖을 탈출하는 그런 영화예요. 처음에 친구가 같이 보자고 제안을 했을 때 저는 단순히 미로만 통과하는 줄 알고 진짜 재미없겠다 그런 거 왜 보니? 그렇게 말했는데 막상 보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되게 흥미진진하고 그런 식으로 주인공들이 이어가고 외국 영화인데도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이 껴있더라고요. 누구요? 저도 성은 모르는데 이름이 민호랬나? 어쨌든 그런 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미로 탈출하는 거 하니까 그 수학 시간에 보여준 큐브가 생각나네요. 네. 그거 너무 잔인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잔인하진 않는데 처음 보기 너무 잔인해가지고 그 잔인한 부분이 나올 줄 모르고 보고 있다가 너무 충격 먹었어요. 제가 원래 그 무서운 영화를 잘 봤었는데 요즘 못 보겠어요. 그래서 혹시 그거 보셨어요? 잔인한 건 아닌데 조금 무서운 영화인데 인시디어스라고 있거든요. 요즘 최근 들어서 영화를 못 봤어요. 왜냐면 엄마가 보지 말랬어요. 진짜요? 왜요? 그 시험을 못 봐가지고. 잘 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시험 못 봐가지고 엄마가요 영화를 아예 보지 말랬어요. 어떡해요. 근데 전주현 씨는요, 그럼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혹시? 패션도 개봉하는데 아직 개봉 안 했는데 보고 싶고 그 나의 사랑 나의 신분 그것도 보고 싶고 두근두근 내 인생 그것도 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도 못 봤어요. 저는 두근두근 내 인생을 봤긴 봤는데 조금 감동적이긴 한데 좀 지루했어요. 이거 태어날 때부터 그 얼굴 늙어가지고 하는 내용인데 예고편은 봤는데 영화를 못 봐서 좀 아쉬워요. 저는 영화 봤는데 중간에 지루한 부분이 많아서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요? 그 저는 보고 싶은 게 패션왕인데 그게 그렇게 재밌을 것 같은 근데 내용이 밋밋한데 그냥 꼭 보고 싶어요 그냥. 저도요. 저는 제 친구가 안재현이란 연예인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패션왕에 안재현이 나온다 그래서 열광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저는 거기 주원 나오거든요. 네, 진짜요? 네, 그 주원 그 찌질이 역할인데 나중에 우기명이 주원인데 그거 해서 나중에 패션 거 하는 걸로 나오는데 거기 설리도 나오더라고요. 진짜요? 근데 와. 설리가 주원이랑 같이 그 안경을 쓰고 약간 그렇게 나와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걔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패션왕 한번 보려고 생각 중인데 11월 달에 개봉될 예정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11월 말에 개봉이 되면은 이제 저희 또 2차 지필고사랑 겹치게 되고 진짜 시험 생각만 해도 싫네요. 네. 11월 말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개인적인 일인데 저희 엄마 친구가 결혼을 하신대요. 재혼을. 그래요? 40세인데 재혼을 한대요. 근데 남편분이 5살 연상인 45세고 직업이 예술가라는데 좀 그래요. 저 그 재혼을 직접 하는 거는 사실 들어봤긴 들어봤는데 직접 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결혼식도 엄마가 잘 못 가게 하거든요. 왜냐면 그 축의금을 내잖아요. 근데 거기서 뷔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거기서 니네가 가가지고 애가 가족이 5명인데 가서 그거 먹으면 거기서 남는 거 없다고 아니 가지 말라고 그냥 축의금만 내고 오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얼마 전에
결혼하셨거든요. 시험 끝나 바로 다음 금요일 날 우와. 결혼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기로 했는데 그때 제가 시험 못 봐가지고요. 엄마가 이렇게 돼가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못 먹어서 너무 아까워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주현 씨가 저번에 동생이 초등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초등학생들은 언제 시험 봐요? 제가 나온 초등학교는 내일이 시험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요즘 이상해요. 거기 상시평가 본다 하잖아요. 네. 근데 제 동생 말로는 상시평가를 봐도 그 이렇게 다 통합된 그게 아니고 밤마다 문제가 다르고 진짜요? 그 보는 날짜가 다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문제 난이도도 다 다르고 보는 날짜도 다르고 문제도 다 달라가지고 좀 별로예요. 그래서 일찍 학교 나온 게 네.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주현 씨도 그랬나요? 저희는 6학년 2학기 때부터 상시평가가 도입이 돼가지고. 저도요. 저희 그래서 상시평가 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보잖아요. 맞아요. 그 시험은 그냥 1학기에 2번만 보면 되는데 네. 그거 다 서술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서술형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객관식보다 나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쵸. 객관식 그냥 한 번 틀리면 다 틀리는 거고 그 부분 점수라도 있는데 너무 서술형만 있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쵸. 좀 별로였어요. 저희는 제가 나온 초등학교는 상시평가를 보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보는데 기말고사 범위가 상시평가 범위까지 다 포함해서 한 번에 다 봐요. 그래서 엄청나거든요, 범위가. 그래서 저는 상시평가는 객관적으로 좀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도요. 만약 학교에서 우리 중학교에서 상시평가 본다고 하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 수행평가 겹치고 뭐 상시평가 겹치고 하면 그냥 머리 빠질 것 같아요. 저희는요, 오늘 체육 수행평가를 봤어요. 여자애들은 아닌데, 아, 남자애들만 그 농구 슛을 봤는데, 체육 선생님 말로는 저희 반만 다 못 끝냈다 그러더라고요. 주현 씨는 하셨어요? 저희 아직 못했어요. 원래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네. 그 정도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막 중국교를 한댔잖아요. 아, 맞아요. 내일부터 중국 네. 교류. 근데 거기서 원래 그 이코러스 대회에서 해가지고 나가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뺐었나? 아무튼 아닌데 그때 안 뺐었는데. 아무튼 체육을 어쩌다 보니까 못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한글날에 껴있었나? 아. 그래서 그때 농구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미술 시간 빼고 그래가지고 많이 수업 시간 잡아먹으면서 그걸 연습했는데 네. 안 한대요. 희소식이긴 희소식인데 좀 씁쓸했어요. 그렇군요. 저는 지금 슛에 한 골도 못 넣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저는. 아 저희 언니가 작년에 농구 슛을 했는 그 시험 봤잖아요. 네. 근데 그 연습 때는 진짜 연속으로 막 넣고 그랬대요. 근데 막상 시험 가니까 한 골도 못 해가지고 그 낮은 점수를 밟았다는.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그 연습 때도 한 골 넣을까 말까 막 10번 해서 저도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걱정돼요. 저희는 지금 오늘 남자애들만 시험 봤는데 가장 많이 넣은 애가 7골 중에 6골을 넣었고요. 많이 넣네. 그쵸. 그리고 가장 못한 애는 아예 못 넣었어요. 그게 농구는 예전부터 해온 애가 있고 네. 이번에 처음 한 애가 있는데 예전부터 해온 애는 막 실력이 있으니까 네. 식은죽 먹기겠지만 저는 이제 처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저도요. 농구나 운동 쪽은 거의 안 해가지고 저도요. 아 그래가지고 이번에 참 걱정돼요. 저도예요. 그리고 또 저희 반은 웃긴 게요. 남자애들만 했을 때 좀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그런 애들은 당연 많이 넣고요. 안에서 공부하는 그런 범생이들은 골을 하나도 못 넣었어요. 저는 활발하긴 활발한데 그런 운동적인 관심이 없어서 저도요. 예전에는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늙을수록 이제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농구도 운동의 한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체육대회 때 운동회를 같이 병행해서 아. 하잖아요. 그땐 물론 농구를 안 하지만 단체 주먹기 같은 거 하는데 한 2분 정도 시간인 것 같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그것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잘 넘으시지 않아요? 넘어야 되는데 그렇게 딱딱 돌리잖아요. 네. 근데
줄이 막 이렇게 엉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네. 풀렁출렁해가지고 그거를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저희 반에 그 어디에서 줄넘기 시범다는데 되게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그 걔한테 밀어달라고 했거든요. 네. 이렇게 탁 들어갈 때. 근데 그래도 막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계속 시간 지체되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것도 진짜. 저희 반은 운동을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더 부담이 되는데 줄넘기줄을 돌릴 때 땅에 받고 이쪽으로 돌려갈 때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라고 이론상으로 들었는데 그 친구한테 막상 제가 하려니까 그쵸. 언제 들어갈지 막 멍하더라고요. 막 그쵸. 특히 앞에서 쭈르르르르륵 잘했는데 그러니까요. 나한테 딱 멈추면 좀 그러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그 제 앞에 이렇게 하는 애가 있어서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못하겠어요 그거. 그쵸. 그래서 저희 반은 애들 말로 빨리 들어가 그러는데 그냥 한 번 다시 치고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연 씨 그거 들으셨어요? 단체 줄넘기 할 때 반 전원이 다 참가하는 게 아니라 28명만 뽑아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8명. 자면 저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다행이다. 아 부러워요. 전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저희 반이 30 몇 명이니까 그 중에 못하는 애 다 빼면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줄넘기를 그나마 했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들어가서 하는 것까지 네. 했었는데 중학교에서 아예 줄넘기에 손은 안 대니까 어떻게 하는지 다 까먹었어요. 저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아니 근데 그 단체 줄넘기 말고도 줄다리기를 한대요. 네. 그러면은 여자들이 많은 반이 조금 힘이 딸리지 않을까요? 저희 여자가 너무 많아요. 몇 여자는 막 명? 안 잡아놓으면 2명씩 쯔르르 가잖아요. 그러면 한 10명 하고 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21명? 21명. 거기서 남자는 한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만큼 남자 이만큼 있죠. 진짜예요? 그래서 피구할 때는 그냥 여자 다 빠져요. 아니면 저희는 다른 반 애들한테 목숨 더 주던가. 그래서 아. 피구할 때 너무 수가 안 맞아가지고 한두 명 차이 나는 건 빼든가 넣든가 해가지고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그 두일컵 할 때 네. 할 때도 사람들 많이 빠졌어요. 한 6명 막 8명까지 빠지고 많게는 8명까지 빠지고 적게는 6명 그 정도까지 빠졌어요. 대단하시네요. 저희는 여자가 17 정도고 남자가 19명이어서 그래도 맞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여자하고 남자가 딱 균형을 이어주는데 여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 짝 뽑을 때는 약간 아.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자 짝이 될 수가 네. 한 3명 정도 여자 짝이 돼요. 4명 정도?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여자 짝이 된 거는요 지금 두 번째예요. 그래서 그 점 괜찮은 거, 세 번째다. 그 점은 괜찮은 것 같고 제가 딱 입학식 날 들어갔는데 네. 제 옆에 여자 이름인 거예요. 제 옆에가 28번이. 근데 다 남자 여자 몇 명 여자 앉았는데 제 옆에 남자 이름은 아닌데 왜 여자지 했는데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아, 주연 씨가 몇 번이에요? 저 29번이고 제 앞에가 28번이고 네. 그래가지고 그 뒤로 꽤 친해진 것 같아요. 부럽네요. 저희는 여자 짝이 정말 복불복이에요.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복불복으로 앉기 때문에. 저희도 저 제복기예요. 남자가 자리 뽑고 여자가 이름 뽑고 다음 달은 남자가 이름 뽑고 여자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재밌어 보여요.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자리를 뽑는데 제가 항상 맨 뒤 아니면 4분단 끝에 해가지고 이번에도 4분단 끝에서 칠판 안 보이고 그쵸. 칠판이 진짜 하얗게 보여가지고 너무 안 좋아요. 근데 혹시 주연 씨 반에는 체육대회 때 오디션 같은 거 나가는 사람 있어요? 저희 반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반도요. 그럼 중국 교류 가는 사람은 있어요? 딱 한 명 있는데 저희 반에 2학기 딱 시작할 때 초등학교 때 중국 갔다가 다시 이번에 오는 네. 거 있거든요. 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막 쌤이 걔한테 막 중국말로 뭐 통역 좀 해달라고 하면서 하는데 중국어 하는 게 부럽긴 부러운데 중국어는 솔직히 이제 앞으로는 쓸 때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별로 쓸 데 없는 것 같아요. 중국에 갈 일이 없는 이상. 근데 앞으로는
영어처럼 쓸 때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요. 중국어는 막 성조 막 이렇게 해서 네. 어지러워서 못하겠어요. 그 영어는 그냥 대충 하면 되는데 그거는 읽는 방법도 모르고 한자 다 해야 되고 뭐 올려 있고 내려 있고 올려 있고 내려 있고 너무 어지러워요. 얼마 전에 그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제가 중국 한번 갔다 왔거든요. 네. 그럼 중국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 조그만 집이 있는데 거기 별의 별 그거 있더라고요. 막 재수 없어 막 이런 진짜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 단어집에 뭐 재수 없어 신경 안 써요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는데 재밌었어요. 근데 읽지는 못하겠어요. 그 영어. 그렇죠. 한국어로 돼 있어도 네. 그게 그 한국어로 돼 있어 한국어를 읽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쵸. 그래서 너무 답답했어요. 중국도 한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게다가 일본어는 한자를 쓰는데 그 한자를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바꿔서 쓴대요. 그래서 그게 참 중국어, 일본어 둘 다 배우기가 힘든 것 같아요. 한글날 얘기하다 갑자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게요. 제가 웃긴 게 한글날에 교보문고로 갔다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한글날인데 영어 책을 많이 샀어요. 언니가 산다 해서. 근데 엄마가 니네 문상 받은 거 많으니까 니네 돈으로 사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그 영어 책은 저 안 읽고 거의 언니가 읽거든요. 근데 그게 총 합쳐서 3만 얼마였어요. 그 영어 책 말고 한국 책도 몇 개 샀고 했는데 그 네. 통해서 3만 2천인가 얼마였어요. 네. 근데 그걸 제가 3만 원 내고 언니가 5천 원 냈어요. 진짜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저 안 읽고 있거든요. 언니만 혼자 읽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책 한 개 달라고 하니까 안 준대요. 왜요? 이거 못 읽는다고 다른 것도 읽고 읽으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그 돈이 너무 아까워요. 그 돈이 제가 솔직히 3만 5천 원, 3만 2천 원이면 제가 한 2만 원 내고 언니가 만 얼마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3만 원 다 내고 언니 5천만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순간적이라 뒤에 사람 막 기다리고 있는데 언니가 내가 돈 일단 있는 거 다 꺼내니까 언니가 그거 내고 5천 원 거기다 얻는 거예요. 네. 너무 당황해서 그랬는데 아무튼 근데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언니한테는 정말 파라다이스였을 것 같아요. 막 파라다이스 기분 좋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인피니트의 파라다이스 듣고 오겠습니다. 고장난 내 마음이라 이대로 보낼 순 없어 어쩌자고
근데요, 전지현 씨는 한글날에 뭐 딱히 특별한 거 먹은 거 있으세요? 저는 아침에 네. 아침엔 집에서 그냥 밥 먹고 점심에 나갔다가 그 거기 주변에서 메밀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메밀국수 하는데 그 냉메밀? 아, 냉메밀? 네네. 그걸 주는데 저는 보통 메밀집에서는 한 단에서 2개씩 주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2단에서 4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더라고요. 부러워요. 근데 방금 이 들은 노래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저 처음 듣는 노래여가지고. 아, 저도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을 처음엔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제 친구가 지금은 엑소라는 그룹을 좋아하는데 그 전에 인피니트라는 방금 들은 노래를 부른 그룹에 열광한 때가 있었거든요. 제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이러한 그룹이 있다. 뭐 그러면서 이 노래를 처음으로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뭐 평소에 파라다이스라는 거에 관심도 없었고 또 관심이 있다 해도 딱히 파라다이스가 진짜 존재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에이 설마 저런 게 있겠어. 그리고 대충 넘어갔는데 노래를 듣고 뭔가 파라다이스랑은 거리는 좀 먼 것 같은데 노래 가사는 은근 어울리는 그런 거여서 저도 되게 놀랬거든요. 이거 부른 그룹도 괜찮고. 저는 아이돌에 그렇게 그닥 관심이 없어서 솔직히 그런 노래 잘 몰라요. 저도요.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먹을 거 그런 게 관심이 있어서. 아 맞다. 연주 씨는 네. 그 한글날에 뭐 먹었어요? 저는 아침에 친구들이랑 영화를 보러 갔기 때문에 아. 팝콘 먹고 점심으로 곱창 먹었어요. 아 진짜요? 저도 저녁에 네. 저기 엄마 아빠랑 그 연애할 때 갔던 데가 있대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갔었는데 되게 맛있는 거예요. 소곱창 한우 소곱창인데. 진짜요? 그 안에 곱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곱이 진짜 먹을 때마다 이렇게 아래로 떨어져 있는데 막 먹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곱창. 거기다가 상추에다가 그 곱창에다가 쌈장인가 뭔가 찍어서 이렇게 뭐 고기에 야채 파하고 감자하고 양파하고 막 이렇게 되게 많이 버섯하고 되게 많이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넣고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부러워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거 먹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때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한 날이거든요. 아, 근데 그거 먹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살이 더 쪘어요. 저는 다이어트를 결심해도 작심 3일도 아닌 2일도 못 가기 때문에 저는 한 끼도 못 가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그리고 곱이 많잖아요. 네. 그 곱에다가 밥을 볶아줘요. 네. 밥 볶아달라면 밥 볶아주는데 그 곱에다가 밥 볶아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쵸. 저 그런 거 먹어본 적 있어요. 그게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거기가 그 대학생들 거기 그 중간에 중앙대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학생들 오는 데서 비록 곱창은 비싸지만 그 밥 먹는 건 싸요. 곱창이 한우 곱창이라서 그런지 되게 비싸더라고요. 진짜요? 연주 씨는 어떤 곱창 먹으셨어요? 저는 곱창을 잘 몰라요. 그래서 늘상 엄마나 아빠 또는 친구들이 주로 시켜서 전 잘은 몰라요. 그 안에 곱이 들었으면 한우 곱창이 소곱창이고요. 네. 곱이 안 들고 그냥 이렇게 곱이 안 들고 그냥 싹둑싹둑 자른 그런 모양이면 돼지 곱창이에요. 근데 원래 제가 돼지 곱창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거 먹다가 엄마가 어느 날 거기 가자 해서 같이 갔는데 그 소곱창을 먹고 나니까 소곱창이 더 맛있어서 이제 소곱창밖에 안 먹어요. 그래도 그럼- 돼지 곱창 주면 좋아하죠. 전 그럼 제가 먹었던 게 소인 것 같아요. 자르지는 않아가지고. 그 안에 곱이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럼 한우 곱창이 소곱창이에요. 되게 맛있긴 했어요. 어떤 제가- 거는 쫀득쫀득한 것도 있고. 저는 네. 먹고 싶은 게 치즈 곱창이에요. 치즈 곱창 애들이 맛있대는데 진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전 방금 처음 들었어요. 아니, 제 친구가 곱창을 되게 좋아하는데 치즈 곱창이 맛있게 하는 데가 있대요. 여기 안 살고 서울에 사는데 네. 자기 집 근처에 맛있게 하는 데가 있대요. 근데 전 치즈 곱창 별로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맛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날 먹은 건 정말 맛있었어요. 원래 저희가 딱 시켰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더 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배불러게 먹어가지고 진짜 그날 막 굴러갈 것 같았어요. 설마요. 아니 저는 곱창이란 말까지는 알겠는데 치즈 곱창 하면은 곱창 위에 뭐 치즈라도 얹어져 있는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치즈 건져 얹어 있어 이렇게 전자레인지 땡 돌려 한 것처럼 이렇게 찍 늘어난 것 같은 그런 스프링 치즈 그런 것 같은 거. 저 그렇게 딱 생각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뭔가 조화가 이상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약간 기름지잖아요. 네. 곱창이 기름진 데도 있고 그냥 깨끗한 데도 있는데 거기 위에다 치즈 얹으면 무슨 맛일지는 참 궁금한데 네. 맛이 없을 것 같진 않아요. 음, 조화가 됐으니까 팔리겠죠? 하긴요. 그 저녁엔 뭐 드셨어요? 저는 저녁에 할머니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할머니 집이 여기서 되게 가까워요. 바로 여기 일산 고양시가 바로여서 한 차로 2, 30분 그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가서 할머니가 뭐 오랜만에 왔다고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맛있는 걸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게 제가 그냥 돈가스보다도 할머니가 직접 해주신 수제 돈가스를 좋아해요. 그냥 고기를 이렇게 타타타타 해서 평평하게 다지고 계란물 입히고 밀가루 입히고 계란물 입히고 빵가루에 묻혀서 그냥 튀기는 거거든요. 냉동 보관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평범한 돈가스 집은 뭔가 너무 기름에 쩔어 있거나 너무 퍼석퍼석하거나 너무 두껍거나 뭔가 좀 질기거나 그런데 할머니가 해주신 거는 제 입맛에 맞게 해주셔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할머니 집에 가서 많이 먹고 왔어요. 할머니가 돈가스 하니까 약간 새로워요. 저 그쵸? 원래 보통 할머니들 딱 가면 나물반찬 막 그쵸? 밥에다가 나물반찬에다 김치와 계속 풀 반찬 다 풀인데 돈가스 하니까 왠지 새롭네요. 그쵸? 제 친구도 그랬어요. 저는 네. 제가 저번에 한 6학년 때 네. 그때 어디 갔다가 엄마가 거기 주변에 돈가스 맛있게 하는 데 있다고 갔는데 거기는 수제인데 거기서 하는 게 수제인데 가격은 그때 잘 모르겠는데 그게 무한 리필이에요. 진짜요? 돈가스가. 우와. 근데 맛도 되게 괜찮았어요. 막 이렇게 푸석푸석 안 하고 이렇게 기름이 안 들어있는데 약간 바삭바삭하고 안에가 되게 맛있었어요. 제 동생은 치즈 돈가스를 시켰는데 네. 치즈가 이렇게 딱 했는데 좀 식은 다음에 해주라고요.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딱 찢었는데 이렇게 쭉 늘어난 네, 거예요. 그런 그래서 거. 너무 좋았어요. 무한리필이라서 제가 막 마음과 같아서는 막 10개 막 더 하고 싶은데 엄마가 그만 먹으라고 해가지고 2번 했어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돈가스가 되게 맛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어디 순댓집에 갔는데 그런 데도 돈가스 파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신기하게 돈가스를 주면요. 밥을 원래 그 아이스크림 스푼으로 조금 떠서 주잖아요. 근데 거기 그냥 밥 한 공기를 줘요. 진짜요? 네. 돈가스 시키면 돈가스도 그때 되게 딱 컸었는데 밥 한 공기를 줘요. 근데 이번에 시험 끝나 마지막 날에 갔었는데 돈가스가 좀 작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막 돈가스가 좀 작아진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밥 한 공기가 있는데 그때 너무 배부른 거예요. 네. 그래서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남겼어요. 밥 한 공기. 제가 대신 먹어드리고 싶네요. 그때 거기 순댓집을 했잖아요. 네. 점심에 제가 그냥 순댓국 말고 돈가스도 먹고 싶었고 그냥 찰순대도 먹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찰순대를 시켜달라 했어요. 근데 거기 점심쯤에 가면 원래 순대를 준대요. 그냥 아니, 한 6개? 그 정도 그냥 서비스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켜버렸잖아요 이미. 그래서 엄마 이거 먹고 시킬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큰 소리로 에이 설마 조금 더 주겠지 막 이러면서 안 주면 안 되지 원래 서비스인데 막 이랬어요. 대단해요. 일부러 크게. 그러니까 위에 좀 더 얹어 주시더라고요. 진짜요? 우와. 그래가지고 엄마랑 내가 좀 더 올려준 것 같지 않아?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때는 정말 좋았어요. 부럽네요. 그렇게 서비스 한 번 시킬 때 서비스 해주는 집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 밥 한 공기 남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 밥 한 공기가 돈인데 그거 남겼는데 버리기 좀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손 안 댄 거라고 버리지 말라고 했더니 다음에 오면 맛있는 걸 준대요. 근데 아직 못 갔어요. 다음에 가봐야죠. 은주 씨는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음식점 없어요? 기억에 남는 음식집이라면 뭐 저한테는 모든 음식집이 다 좋긴 좋은데 저는 그래도 분식
이제 좋아요 떡볶이 같은 거. 아, 저도 좋아해요. 근데 전에 특별한 떡볶이 집이 있더라고요. 이름부터가 뭐 그냥 뭐 조스 떡볶이, 뭐 만난 떡볶이, 뭐 신당동 떡볶이 그런 게 이렇게 있는데 좀 특별한 이름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복불복 떡볶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복불복이라고 써 있길래 뭐지 하고 들어갔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제 친구들도 떡볶이 좋아하는 애가 한 명 있거든요. 걔가 떡볶이 매니아인데 같이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진짜 들어가서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딱 들어갔을 때 뭐 대충 원래 보통은 뭐 튀김 데 있고 뭐 떡볶이 뭐 밀떡이나 쌀떡 이렇게 파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재밌었던 게 딱 들어가면은 떡볶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쫙 진열돼 있어요. 뭐 꿀떡볶이라는 것도 있고 뭐 흑떡볶이라는 것도 있고 보통 매운 떡볶이 있고 뭐 물떡볶이 그런 것도 있고 궁전 떡볶이 그런 거 있고 되게 많아요. 거기 떡볶이 뷔페예요? 그런 거 같아요, 진짜. 그게 여기 주변에 있나요? 아니요, 저 서울 쪽에 있어요. 아, 저도 떡볶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신전 떡볶이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근데 애들이 맵다는 애들도 있대요. 네, 그 매운맛 먹으면 그냥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한 번도 안 가봤고 제가 조스 떡볶이를 거기 여기 네. 예전에 그때 생겼었잖아요. 네,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어디 갔다가 집에서 늦게 돌아오는데 그 엄마 밥하기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시켜 먹자 했는데 엄마가 저희가 떡볶이를 먹고 싶다 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 그 아따에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먹을까 하다가 엄마가 그래서 조스 떡볶이만 먹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조스 떡볶이 갔는데 그때 생긴 지 한 일주일도 안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갔는데 너무 매운 거예요. 왔는데. 그쵸. 그래가지고 거의 물배 채워가지고 저도. 그게 딱 먹으면 머리가 뺑 도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뒤로는 절대 안 가요. 그 다음에 맵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지금도 맵긴 매운데 그때 처음 개업했을 때보다는 조금 덜 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거기 되게 좋아해요. 가끔씩 떡볶이랑 튀김 포장해 와서 튀김을 막 떡볶이 국물 이렇게 찍어서 먹기도 하고 되게 맛있어요. 저는 아딸 갔는데 아딸 가는 이유가 다른 데는 2,500원? 밀떡볶이가 네. 2,500원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밀떡볶이가 2,000원이더라고요. 그쵸. 500원 싸면 그걸로 오뎅 먹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데보다 아딸을 먹는데 아딸은 약간 달아요. 그쵸. 근데 아딸보다 더 단 게 아딸 옆에 혹시 불볶이와 튀김 방법이라는 거. 봤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저는 제 친구가 저기 가보자 해서 갔는데 너무 단 거예요. 아딸보다 몇 배로 더 달아요. 안 맵고 달아요? 조금 매워요. 근데 거의 안 매운 수준? 아딸이랑 비슷한데 조금 더 단?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단맛밖에 안 나겠네. 네. 조금 맵기도 해요. 그럼 연주 씨가 간 데 중에 가장 맛있는 분식집은 거기 이렇게 쫙 되는데요? 네. 저도 그 떡볶이 뷔페 그 쿡맨이나 네. 그런 데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근데 거기서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그런 데서 봤는데 엄마가 안 사요. 진짜요? 그런데 되게 싸게 하는데 한글날에 에버랜드도 막 50%인가 그 정도 하고 그 자유이용권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가 중국인들 되게 많더라고요. 갔더니 관광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 광화문 주변 네. 명동? 그게 아닌데 아무튼 그런 데 홍대? 아니야 홍대 아니고 명동인가 그런 데 갔었는데 네. 중국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때 그쵸. 휴가 나와서 다 왔는데 현대백화점인가 그런 데도 갔는데 롯데백화점인가? 근데 그거 갔는데 막 그 방송 안내 방송이 네. 다 중국어로 나오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3개 나와요. 현대백화점은. 롯데는 일본어가 빠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롯데가 안 나오고 근데 그때는 한국어로 거의 안 나오고 그쵸? 한국어 조금 나오고 그냥 중국어로 다 하는 거예요. 그쵸. 가는 사람들 거의 다 중국어고 거기 막 표시판으로 어디가 화장실이다 어디가 무슨 매장이다 이런 거 네. 네모나게 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다 중국어로 써 있고 아래 한국어 조그맣게 써 있는 거예요. 영어로도 쓰여 있지 않아요? 영어 써 있는데 중국어 가장 크고 그다음 그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인가 할 정도로 네.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들 다 가가지고 그래도 웬만큼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갔는데 언니가 나이키를 새로 사고 싶다 해서 갔는데 네. 롯데백화점 현대가 말고 예전에 있던 네. 거 있잖아요. 네. 거기는 막 계단으로 걸어 올라간 데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네, 어딘지 알아요. 저는 에스컬레이터 엄마가 다 못 본 거예요, 단체로. 진짜요? 네. 근데 그때 막 계단이 되게 크잖아요, 가운데. 네. 이게 딱 되게 크고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잖아요. 딱 커가지고 그냥 여기 걸어가야 되나? 해가지고 막 4층까지 막 4층인가? 제일 꼭대기 네. 층까 거기 어디지? 제일 꼭대기 층까지 막 걸어 올라갔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다리 알배기 정도로 갔는데 아빠가 중간에 안 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안 간다고. 그런데 딱 가다가 좀 가는데 아빠 뒤에 있는 거예요. 안 온다면서 왜 왔어? 그러니까 바보야, 그 옆에 에스컬레이터 있었다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했는데 거기까지 딱 올라갔는데 매장에 진짜 나이키가 벼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게 예전에는 나이키보다 아디다스, 요즘도 그런데 아디다스가 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저희 언니가 그 인터넷으로 본 어디가 있는데 거기 되게 이쁜 거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다 롯데 아울렛은 그런 게 거의 1년 지난 상품들이 다 그쵸.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그런 거 사왔자 다른 사람 다 신고 있다고 네. 그 신제품을 사고 싶다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샀는데 갔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언니가 생각한 게. 그래가지고 거기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른 데 또 갔는데 거기도 없는 거예요. 오, 되게 복잡하네요. 근데 롯데백화점에도 그거 있지 않아요? 교보문고 같이 그 서점 같은 거 하나 있는데. 저 서점은 못 가봤어요. 거기 갔는데 아무튼 이쁜 건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딱 봐도 그냥 비싸게 딱 네. 생겼어요. 한 20몇만 원 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언니가 막 수정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곱창으로 그날 기분 좋게 마무리 졌어요. 그럼 오늘은 시로 한번 마무리에 지어볼게요. 이 시의 제목은 빈집입니다. 빈집. 사랑을 잃고 나니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이 잘 있거라.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계 소리에 눈을 뜨면 새롭지만 같은 하루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매일 가던 대로 향했지 하지만 저기 내